깊은 산속에 고독히 사는 아리따운 아나. 아주 먼 옛날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명월. 세상에 소음이 닿지 않는 이 산골짜기는 바람 소리와 새들의 노래가 가득한 곳이었다. 명월은 마치 신선이 내려온 듯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으로 숲의 나무와 꽃들과 어우러져 신비로운 존재였다. 명월의 머릿결은 한밤의 달빛처럼 은은히 빛났고 새벽 안개처럼 부드러웠다. 피부는 눈처럼 희고 고왔으며 눈동자는 깊은 숲속 호수처럼 맑고 신비로웠다.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오직 숲의 동물들만이 목격할 뿐이었다. 어릴 때부터 이 숲에서 홀로 자랐다. 부모를 일찍 잃고 오두막에서 단신으로 생활해온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다. 말 한마디 건네는 것도 어색했고 감정을 이해하는 것도 서툴렀다. 그녀에게 세상은 조용한 숲과 반복되는 하루일 뿐이었다. 아침엔 나무 열매를 따고 낮엔 시냇가에서 물고기를 잡아 살아갔다. 사람 없이도 생활에는 부족함이 없었다. 오히려 이 고독이 그녀에겐 자연스러운 삶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평온한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다. 어느 날 비가 내렸다. 산속에선 늘 갑작스러운 비가 흔했지만 이날은 유난히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다. 나뭇잎이 젖어 반짝였고 길은 미끄러워졌다. 명월은 숲을 거닐다가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굴러떨어졌다. 흙탕물에 뒤덮인 그녀는 통증에 신음을 내뱉었다. 아파. 발목이 심하게 삐었고 일어나려 해도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다. 비가 얼굴을 적시며 차가운 물방울이 흘렀다. 그녀는 처음으로 무력함을 느꼈다. 그때 나무찜을 치고 지나가던 나무꾼이 그녀를 발견했다. 비에 젖은 나뭇가지를 헤치며 다가온 그는 거친 손과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였다. 거기 누구요? 그가 그녀를 보자 순간 굳어버렸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에 늘어졌지만 그녀의 얼굴은 빛이 나는 듯했다. 창백한 피부에 물방울이 맺히고 호수 같은 눈동자가 그를 마주했다. 나무꾼은 숨을 삼켰다. 이런 미녀가 숲속에 산다고? 곧 정신을 차리고 다가가며 물었다. 괜찮소? 어디 다친 거요? 명월은 시선을 피하며 퉁명스럽게 말했다. 신경 꺼요.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녀는 일어설 수 없었다. 나무꾼은 그녀의 상태를 보고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상태로 놔두면 위험하오. 내가 돕겠소. 명월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통증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나무꾼은 그녀를 조심스럽게 업고 오두막으로 향했다. 그녀의 체온이 그의 등에 전해졌고 그는 속으로 감탄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아름답잖아. 세상에 이런 사람이? 오두막에 도착한 그는 물었다. 이 산속에서 혼자 산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가족은 없소? 관심 꺼요. 나 혼자 잘 살아왔어요. 외롭지는 않소? 외로움? 그런 거 몰라요. 그냥 가요. 그 말에 나무꾼은 가슴이 묵직했지만 그녀의 방어적인 태도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는 조심스레 말했다. 아, 나는 송은이라고 하오. 이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은 해야 될 것 같아. 명월이 말했다. 안 궁금하니까 가라고요. 송우는 날이 너무 늦은 것 같다며 빨리 자리를 떠났다. 다음 날 송우는 명월을 찾아왔다. 처음엔 그녀의 부상을 걱정했지만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그는 약초를 캐와 그녀의 발목을 치료하려 했으나 명월은 거절했다. 나 혼자 할 수 있으니 그만해요. 송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매일 아침 오두막 앞에 약초를 놓고 갔다. 처음엔 무시했지만 약을 사용해 통증이 줄어들자 명월은 조용히 그 약을 사용했다. 송우는 거리를 두며 그녀가 익숙해지기를 기다렸다. 며칠 후 그는 손수 깎은 나무 지팡이를 가져왔다. 이걸로 걸으면 낫소 받아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하지만 송우는 지팡이를 오두막 문 옆에 두고 떠났다. 다음 날 명월이 지팡이를 든 모습을 보자 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점차 그녀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숲의 동물 이야기, 바람소리, 작은 농담을 던졌다. 명월은 처음엔 무시했지만 그의 꾸준함에 점차 귀 기울였다. 어느 날 송은이 숲에서 딴 나무 열매를 가져왔다. 그는 말했다. 이 열매는 맛이 좋소. 한번 먹어보면 좋을 것 같소. 명월은 처음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지만 결국 한 입 베어 물었다. 의외로 달콤한 맛에 그녀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다. 그냥 먹으라고 준 거예요? 그로써 먹고 기운 차리시라고. 명월은 송은이 가져오는 열매나 약초를 더 이상 거부하지 않았다. 또 송은은 그녀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이 산 속에는 신령이 살았다고 하오. 그 신령이 처음엔 무심하게 듣던 명월은 점차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고 어느새 웃음기 어린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 송은은 명월에게 시냇가에서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처음엔 그의 손길을 거부했지만 그의 친절함에 점차 마음을 열었다. 송은이 물속에 손을 넣어 물고기를 잡는 법을 보여주자 명월도 조심스럽게 따라했다. 이렇게 하면 잡히는 거예요? 그로써 한번 해보세요. 명월은 처음엔 실패했지만 결국 한 마리를 잡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송우는 그녀의 웃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잘했소. 점점 나아지고 있소. 명월은 점차 송은에게 마음을 열고 있었다. 그녀는 송은에게 주기 위해 열매나 약초를 직접 구하기 시작했다. 오두막 근처에서 들리는 그의 발소리에도 예전처럼 귀찮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은근히 기다리는 듯한 눈빛을 숨기고 있었다. 송우는 명월에게 작은 통나무를 가져왔다. 통나무 위에는 정성껏 새겨진 꽃 문양이 있었다. 이건 소절을 생각하며 만든 거요. 숲에 꽃이 떠올랐소. 명월은 통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걸 왜 만드는 거예요? 시간 낭비 아닌가요? 송우는 미소를 지었다. 소저가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오. 명월은 어색하게 고개를 돌리며 통나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만지작거리다 작은 미소를 지었다. 며칠째 송우는 예전보다 조용했다. 명월은 대놓고 묻지 않았지만 그가 말을 아끼는 게 은근히 신경 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송은이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곧 이 숲을 떠나야 할 것 같소. 명월은 잠시 멍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들꽃을 꺾다 멈추더니 흥 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럼 잘 가요. 이참에 시끄러운 사람 하나 줄겠네. 송우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오? 당연하죠. 난 원래 혼자 있는 게 익숙하니까요. 명월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목소리 끝이 아주 살짝 떨렸다. 그 떨림이 들킬까봐 얼른 몸을 돌려버렸다. 그리고 작게 중얼였다. 괜히 매일 와가지고 귀찮게 굴더니. 송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내일 아침엔 오지 않더라도 괜찮겠소? 명월은 뒤돌아서서 툴툴 대듯 말했다. 뭐 알아서 하세요. 근데 그 열매는 좀 맛있긴 했어요. 딱 하루에 하나만요. 송우는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열매 하나는 두고 떠나겠소. 그 말에 명월은 몸을 돌리며 얼굴을 보여주지 않았다. 아, 진짜 누구 마음대로 간다는 거야. 하지만 얼굴은 귀끝까지 붉어져 있었다. 그리고 송은이 돌아서자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뭐야, 진짜 가는 거야? 그날 이후 송은은 정말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오두막 앞엔 더 이상 열매도 약초도 나무 조각도 없었다.